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표현 파트는 우리가 중요한 민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한 파트다. 그런데 의사표시도 어렵지만 평균 출제 비중은 2문제예요. 자, 2문제인데 일단 의사표현 용어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 의사표현 용어는 의사 플러스 표시란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단일어가 아니라 합성어를 하는 거예요. 그 의사 뭘 줄인 말이에요? 의사는 좀 더 정확히 하면 효과의사라는 단어를 줘. 효과의사. 표시는 표시 행위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합쳐갖고 효과의사 표시 합쳐서 그냥 생략하고 이거 생략해서 의사표시라 불러요. 이렇게요. 그럼 의사는 뭐냐? 의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진심, 내 마음속에 내 진심, 내 마음속 진심.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일 계약을 맺어야지. 그래, 내일 그 물건 사야지. 그러면 이게 의사예요. 내 진심, 마음속에 있어요. 이거는 내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만나서 사겠다라고 계약서 도장 찍었어요. 산다라고 입으로 얘기했어요. 뭐 한 거예요? 내 마음을 표시한 거죠. 표시는 보통 표시는 문자로 표시할 수도 있고 언어로 표시할 수도 있고 거동으로 표시할 수도 있죠. 살 사람 손 드세요. 산다 말로 손 들었어요. 그럼 표시한 거죠. 그러면 의사표현 말이 뭐냐, 결국은요. 내 마음을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는 거. 그러면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겠다고 말하는 거.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약서 도장 찍는 거. 그럼 의사표시한 거죠. 이죠? 근데 문제는 이 의사와 표시가, 내 마음과 내 표시가 일치하면, 일치했어요? 일치하면 문제가 없어요.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겠다 얘기했어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겠다 도장 찍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표 일치하잖아요. 내 마음 내 표 일치하면 이 계약은 유효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뭐가 문제되는 거냐? 내 마음과 내 표시가 일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응? 내 마음과 이제 바꿔볼게요. 내 마음과 내 의사와 내가 입으로 얘기한 표시가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가 입으로 얘기한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난 산다는 마음이 없어요. 계약 맺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내 진심에 얘기해요. 계약서에 도장 찍어서 산다 도장 찍었어. 산다는 마음도 없이 사겠다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내 마음 내 표시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하나만 예를 드는 거, 이런 일이 왜 생기냐? 강박. 이거 도장 안 찍으면 사람 잡는다. 협박해요. 무서워서. 실제는 사고 싶은 생각도 없이 산다 도장 찍었어요. 사기를 당했어. 야채 밭에 사기를 당한 거야. 근데 내 진심이 왜곡됐잖아요. 결국 사기 강박 당하면, 계약서 도장 찍어도 내 마음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일치하지 않으면 이게 예를 든 거지. 강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도장 찍었다. 사기를 당해서 내 마음을 왜곡되게 도장을 찍은 거야. 그 양자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 민법에 뭐라 부르냐? 일치하면 유효한데, 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민법에서는 결함이 있는, 뭔가 의사표시 있었는데 의사표시 자체에 결함이 생겨요. 결함 있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결함이 생겼다. 그럼 결함의 의사표시 이루어져 버리면 이 성립한 법률행위는, 자, 법률행위란 말을 뭐로 바꾸자? 계약은 법률행위 있고 일단 계약이란 말을 바꾸자 그랬어요. 이 계약이 성립했더라도 이 계약을 유효하지 못하고 양자 일치하지 않으면 결함이 생겼어. 의사표시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성립한 계약은 무효 내지는, 이 계약이 무효 내지는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그럼 결함의 의사표시를 부르는데, 그러면 결함의 의사표시에 몇 가지가 있는가? 민법은 다음 같은 4가지를 결함이 생겼다 해서 규정해놓고 아주 유명한 문장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은 필요 없고요. 이거 보면 여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107조부터. 그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내 진심과 내가 입에 얘기한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양자 불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뭐가 생겼다? 결함이 생겼다. 결함 있는 의사표시를 불러요. 결함 있는 의사표시를 부르는데 이거를 결함이 생겼다. 의사표시 결함이 생겼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양자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이걸 또 이렇게 불러요.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불러요. 비정상적이다. 의사표시 정상적이 못했어요. 그러면 계약 맺는데 그 계약 내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게 의사표시예요. 서로 청약에 의사표시 일치해야지만 계약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 생겨버리면 이 성립한 계약은 효력 있다. 유효하지 못하고
계약 성립됐더라도 무효 내지는 취소할 수 있는, 무효 내지는 일단 유효하더라도 취소 법률행위로 넘어간다. 이쪽은 이제 결론이 무효 내지는 취소하는 계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양자가 1차자 몇 가지가 있느냐. 우리 민법은 다음부터 4가지를 정해놓고 있어요. 제107조 유명한 법조문이에요. 이 법조문 자체가 유명하면 그 법조문 자체가 고유명사처럼 써요. 민법 공부하는 사람 107조는 다 알아 뭔지. 103조는 반사질서. 응? 선례한 프로 미풍에 어긋난 거 지난번에 봤던 거요. 107조는 비진이 표시. 양자 1차 잡는 거.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로 맺은 의사표시, 110조 남에게 사기왕받은 의사표시는 비정상적이에요. 그럼 이걸 107조 뭐라 부르냐? 법률용어로 진이 아닌, 여기 보세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걸 다른 말로 비진이라고 불러요. 비진이. 1번이 한자예요. 비진이 표시했다 그래요. 비진이 표시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면 비진 표시가 뭐냐? 쉬운 얘기를 하면 보세요. 법조문 봐보세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이 표의자란 말이 법률용어인데 표의자 말하는 사람이 의사표시한 사람, 그 말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불러요. 표의자가 진이 아니, 나의 진심 아님을, 내가 진심이 아니에요. 내 진심 아님을 말하는 사람이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 효력이 있다는 말을 한 단어 줄이면요. 유효하다. 비진표시 원칙은 유효하다. 그러나, 자 보세요. 항상 법조문을 읽을 때, 이 그러나 말이 잘 나와요. 이 그러나 앞에까지를 항상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그러나부터를 예외라 부르는 거예요. 예외 조항. 원칙 조항, 예외 조항. 그 앞에까지를. 그러면 비진입 표시도 원칙은 유효하다. 결론이 이거잖아. 원칙은 유효하다. 그러나, 그라부터 예외라고 했지, 예외? 그러나, 법조문이 해석하죠. 그러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 받는 상대방이, 그 상대방 측이, 이 표의자가 말하는 사람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았다. 이 알았다는 말을 뭐라 부르냐. 뭘 미리 알고 있어. 난 다 알고 있었어. 얘가 나한테, 그래, 집 한 채 줄게라고 증여한다 얘기한 것은, 그래, 집 한 채 줄게. 라고 증여한다 얘기한 것은 얘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그럼 이게 진심이 아니라 알았다 농담이고 거짓말. 그럼 비진 표시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생할 때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하는 거, 이 거짓말하는 것을 법률로 내 마음에도 없는 헛소리하는 거, 마음에도 없는 농담 삼아 하는 거, 이걸 비진 표시가 부르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보면요, 실제는 갑이에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친한 친구 사이인데 실제는 증여한다는 마음이 없어. 진심은 증여한다는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그래 집 한 대 줄게. 그 대신 소주 한 병 원샷 해야 돼. 너 소주 한 병 원샷 하면 내 집 한 대 줄 거야. 실제 증여한다는 마음도 입으로는요 증여한다고 얘기했어요. 입으로는 집 한 대 주겠다 얘기했어요. 그럼 말하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내 진심은 증여한다는 마음도 없이 농담 삼아서 증여 얘기한 것이 내 마음과 내가 입으로 얘기한 것이 뻔히 일치하자는 걸 본인이 알아야 몰라. 알면서 하는 것이지. 뻔히 알면서 하는 거니까 거짓말한 거 마음에도 거짓말한 거고 헌하고 농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원칙 유효하다는 거예요. 원칙 유효하다는 얘기는요. 집 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진입표 농담 거짓말도 원칙은 유효하다. 증여한다 해서는 집 증여가 돼야 되는 거. 안 주면 달라고 소송 낼 수 있어요. 원칙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얘가 나한테 집 한 대 준다 얘기한 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담이면 거짓말이면 상대방이 알았다. 이 알았다는 말을 법률용어로 악이라 불러요. 악이. 뭘 알았다. 알고 있었어. 악이. 몰랐다. 선이. 알았다. 악이. 알고 있어. 농담이 알았어. 또 거나한 말이 잘 나와요. 이제 법률용어 좀 보는 거예요. 거나. 법조 해석할 때 뭐뭐뭐 거나. 뭐뭐뭐 거나. 이 말 잘 나와요. 거나. 거나하는 얘기는 오알. 또는 얘기. 또는 알았거나 또는 이를 알 수 있었을 때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알 수 있었다. 이 알 수 있었다는 말을 뭐라 부르냐? 또는 오알 또는 알았거나 또는 몰랐더라도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다는 말 유과실이라고 해요. 유과실. 앞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악이거나 또는 오할 또는 육아실 때는. 육아실이 뭐냐?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 몰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들은 농담을 다 알았어요. 술자리에 친구 10명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술을 안 먹고 있으니까 한 명이 그래야 술 마셔. 아, 고민이 많아서 못 마신대. 너 술 마시면 내 집 한 대 줄게. 내 아파트 한 대 줄게. 이 돈 많은 친구예요. 남들은, 다른 친구들은 다 농담이면 알았어요. 술이나 먹자는 얘기 알았는데 얘만 진담 알아들었다. 이게 육아실이에요. 남들은 다 알 수 있었는데 나만 몰랐다. 조금만 주의했다 알 수 있어. 농담 알 수 있었는데 육아실이라 부른 거야. 육아실, 응? 육아실. 악이, 상대방 악이 또는 육아실인데 그때는 무효이다. 그때는 효력이 없다. 집든 얘기한 건 아무 효력이 없는 거다. 그래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요. 응? 농담, 거짓말, 농담 삼아 증여한다 얘기한 것도 원칙을 유효하기 때문에 증여돼야 되는 거다. 그러나 상대방이 농담임을 이미 알았거나 악이 또는 육아실 때 그때는 이 증여한다 얘기한 것은 무효이다.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런데 이게 무효됐어요. 무효됐더라도 이 전환결사법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보세요. 원칙은 유효. 비진이 표시도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때는 무효. 근데 갑이 을한테 증여한다는 마음도 없이 증여한다 얘기했어요. 증여할 마음도 없이. 그럼 얘 태도가 얘가 악이 이미 농담 알았어. 또는 육아실이야. 그때는 이 증여한다 얘기한 것은 뭐가 된다? 이때는 원칙은 유효하지만 이때는 무효,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또 한 달이 건너간 사람. 하나 민법에서는요. 의사표 배우려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말하는 사람을 뭐라 불러? 말하는 사람을 표의자라 불러. 표의자. 자, 용어 보자는 거예요. 이런서 을 같은 사람을 상대방이라 불러. 표의자, 상대방. 그런 다음에 이 2명 같이 부를 때는요. 항상 당사자. 당사자라 불러요. 당사자 아닌 사람은 제3자라 불러요. 우리가 사냥할 때도 야, 제3자 빠져 그러잖아요. 당사자끼리 해결하게. 우리 둘만 부르는 거야, 당사자. 그럼 여기 3자라 불러. 제3자. 근데 잡아보세요. 또다시 여기서 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시 또 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 뭐냐? 제4자, 제5자. 그런 말은 없어요. 다 제3자예요. 즉 민법에서는요. 너와 내가 아닌 사람은, 너와 나는 뭐라 불러요? 당사자. 너와 나 아닌 사람은 다 3자예요. 응? 병이건 무건 정이건 뭐 다 3자, 4자, 5자 한 말 없어요. 사람 딱 2명이야. 우리가 뭐 했어, 둘이. 그럼 당사자. 당사자 아닌 사람은 다 뭐라 부른다? 병이건 정이건 뭐 다 3자라 불러요. 3자, 정이 몰라서 선이래요, 선이. 얘가 농담 삼아 기계한 대로 증여한 대 얘기하고 또 가져가. 1억짜리 기계예요. 그거 가져가. 농담을 준 거야. 진짜 준 거 아니에요. 얘도 농담이면 알아. 거짓말이면 알아. 또 육아실이야. 그럼 뭐였어? 근데 얘가 팔아먹었어. 이 기계를 팔아먹은 거예요. 농담 삼아 진심이 아닌 농담 삼아 증여한 기계를 팔아먹은 거야. 근데 얘가 병이라는 사람이 제3자가 선이래요. 선이 몰랐다. 나는 이게 원래 갑건데 술자리에서 농담 삼아 장량 삼아 증여한 것을 나한테 판 건데 몰랐어. 나 그냥 중고기가 샀을 뿐이야. 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선이라면 얘는 보호받아요. 보호받기 때문에 이게 설사 이게 무효됐더라도 이 무효를 여태 와서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 그러면 주장하지 못한다. 기억하세요? 일단 대항이라는 말을 일반 한자야. 그러니까 법 만들 때 우리 법률학자들이 다 60년대 법률학자들 누구야? 60년대. 다 일본 해방 이전에 일본 동경대학, 무슨 메이지대학, 명치대 이런 데서 다 법학과 전공한 일제대 교육받은 사람들 1세대 법학자들이에요. 그분이 차도 익숙하지 자기들은 일본식 한자가. 이걸 쉽게 풀어서 대응하지 못한다. 선의의 3자한테는 선이란 말 풀어서 이런 사람이 몰랐던 모르는 제3자한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면 얼마나 좋아요. 대응하지 못한다. 대응이란 말을 뭐로 보자? 주장할 수 없다. 무효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선남자는 보호받는다.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얘한테 쫓아가서 무효 주장하지 말아라. 누군 보호한다? 선남자는 다 보호해주겠다. 설사 이게 무효됐더라도. 자, 이런 뜻이에요. 이 다음에 자세히 볼 거예요. 이거 비진 표시 얘기고.
자,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볼게요. 농담, 마음에도 없이 농담 삼아, 장량 삼아 증여한다고 얘기하는 거. 내 마음에도 없이 거짓말로 얘기하는 것을 비진입표시다 불러요. 그 비진입표 원칙은 유효. 증여돼야 돼. 다만 상대방의 진이 아니면 농담을 거짓 알거나 알 수 있는 그때는 무효. 설사 이게 무효됐더라도 한 달이 건너간 채 3자가 몰랐던 서3자라면 서3자는 보여주기 때문에 얘한테 쫓아가서 무효 주장하면 안 된다. 그럼 서3자는 소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비인표시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이고, 아예 한 번 듣고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쉽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양자 일치하지 않는 거. 의사와 내 마음과 내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 자, 두 번째 뭐냐? 108조라 불러, 108조. 이 108조를 뭐라 불러요? 통정, 이렇게 불러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통정한 허위 표시. 통정했다, 통정. 자, 한자 쓰면 통정이에요. 이게 법률 용어예요. 통정, 허위 표시. 근데 한자를 읽으시죠? 아시는 어르신들은 아, 통정이란 무슨 정을 통했다. 뭐 사통했다. 무슨 뭐 이게 뭐 바람난 건가? 아, 이게 우리식 한자예요. 근데 통정이란 말 일본 말로 그런 뜻이 아니라 둘이 짜고 하는 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짜는 걸 통정이라고 그래. 짰다. 짰어. 혼자 한 게 아니라 둘이 짜고 한 거야.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 둘이 짜고 한 두 사람이 짰어. 남을 속이려고요. 상대방과 통정한 상대방과 이게 양자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과 통정 허위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효력이 없다. 무효예요. 하지만 전항의 의사 표시, 전항이 이거. 이 전항의 무효는 이게 설사 무효는 서3자한테는 무효를 대항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서3자는 보호받는다. 예술적 무효 주장하면 안 된다. 응? 자, 어떤 경우냐? 이 통정 표시 대표적인 사례는 사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부동산 가장매매. 이 다음에 보면 이 시험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야. 여기는 뭐 거의 요즘 추세가 거의 해마다 나오는 파트예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결정 났어요. 그 가장매매가 타자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통정 표시 하는 사례예요. 이거 왜 하느냐? 짜고 왜 하느냐? 보세요, 여기.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허위 의사 표시를 통정 허위 표시 부른다. 또는 가장행위라 부른다. 자, 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가장매매인데, 응? 한번 예를 들게요. 왜 하느냐? 보통은 채무자가 통정을 표시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 압류를 면하기 위해서 압류를 면하기 위해서 누구와 짜고 이 매매한 것처럼 꾸미는 거야. 꾸며서 등기를 넘겨버리는 거야. 이 부동산을 뭐 하는 거야? 부동산을 빼돌리는 거예요. 빼돌리는 행위를 통정 허위 표시다. 여기서 대표 사례가 부동산 가장매매다. 이게 하는 이유예요. 자, 한번 제가 사례를 갖고 예를 해볼게요. 자, 토지가 있어요. 자, 용인에 있는 1000평짜리 토지야. 평이란 말 쓰지 않아요, 요즘요. 제곱미터. 약 3,300제곱미터 땅이야. 근데 진짜 편의상 1000평짜리 땅인데 한 10억쯤 나는 땅이야. 누구 땅이냐? 누구 토지냐? 토지 등기를 떼어봐야죠. 토지를 떼어봤더니 토지 소유자는 갑이라는 사람 거예요. 갑 거예요, 이거. 등기 갑구예요. 소유권을 기록하는 난 갑구예요. 근데 갑은 고민이 많아요.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부도 처리해야 되는데 부도 났단 말만 떨어지면 채권자들이 많아. 뭐 물품 때문에 못 갚은 거, 대여금 빌린 돈 못 갚은 거 등등 천지야. 그 채권자들이 이제 누구냐? A, B, C가 이제 이 사회의 채권자들, 채권단이야. 채권자들이야. 갚을 돈 100억인데 그럼 부도 났다 떨어지면 갑의 채권자 A, B, C가 어떻게 할까요? 얘 부동산 다 압류 들어오죠. 뭐 살고 있는 집이건 예면이건 다 압류 들어온다고. 그래 경매버리죠. 그래서 고민하는 거야. 부도나기 전에 빼돌려야겠어. 얘들 압류를 면하기 위해. 압류가 들어올 거 아니야. 압류를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친한 친구 을. 자, 얘 이름이 갑고유야. 을중마야. 딱 보면 알죠? 절친이야, 절친. 야, 내가 너한테 고민 좀 얘기할게. 내가 곧 부도 처리해야 되는데 빚이 100억이야.
나 부도라다만 나오면 전자한테 압류 들어올 건데 그 용인에 있는 땅 너 부도나기 전에 너 다 짜고 가라로 짜고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 좀 빼돌려야겠다. 협조해줘. 알았어, 내가 협조해줄게. 그럼 둘이 짜고 뭐 얘들 압류 면하기 위해서 사고 판 것처럼 가라로 거미가 작성해서 등기소 가서 2번 진짜 매매 아니야? 가짜 매매야.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 소유자 을 하고 빼돌리는 거지. 빼돌려놓고 부도낸 다음에 뒷일을 부탁한다고. 얘는 도망가는 거죠. 이 통조표시아니에요. 진짜 매매, 가장 매매. 누구 속이려고? 얘네들 속이려고요. 얘네들 속이기 위해서. 그러면 얘 의사 볼까요? 얘 갑의 의사요. 마음. 진짜 판다는 마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진짜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서에 매도인단에 도장 찍어서 안 찍었어요? 찍었죠? 예. 정말 산다는 의사 있어 없어요? 정말 사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진심은. 근데 계약서에는 산다라고 도장 찍어 안 찍었어요? 찍었죠. 의사표 일치하지 않는데 이거는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둘이 한 거예요. 둘이 같이 한 거예요. 둘이. 혼자 못해. 둘이 짜고 한 거. 누굴 속이기 위해서? 이런 애들 속이기 위해서. 자, 이게 3년 전 일이야. 빼돌리 도망갔어요, 얘는. 근데 통정표시는 당사끼리는 뭐라고요? 법조문에 무효이다. 당사끼리 무효이다. 남들한테는 을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 거예요? 갑 거잖아. 이게 유효하면요. 이 등기가 유효하면 이거 을 거 되는 거예요. 이 등기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거야. 남들 눈에만 그렇게 보이고 이게 유효해야지 소유권 이전이 이 등기가 유효하죠. 이건 갑 거지 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 지한테 명의가 왔다는 걸 이용해서 일단 이 등기 무효예요. 얘 소유권 취득이 안 된 거예요. 법적으로. 왜 도망갔어? 을이 견물생이지. 한 번 산 인생인데 먹고나 죽어야지. 갑자기 슬그머니 매물이 나눴어. 예매로 돼 있잖아. 남들은 무효인지 모르잖아요. 법은 남들 모르잖아요. 슬그머니 내놔 팔아버렸어. 병한테. 5억에 팔겠다. 금매물 10억째 5만 원 팔겠다. 병이 샀어요. 이런 애가 제3자야. 이 두 사람은 뭐라 불러요? 당사자. 당사자. 당사끼리는 우리 법조문이 이 가장매매는 무효이다. 한 대 넘어가서 팔았어. 근데 얘는 선이래요. 몰랐대요. 그러니까 을묘돼서 을 건 줄 알았지 뭐 가장매매한 건지 빼돌린 건지 몰랐어요. 그냥 샀을 뿐이야. 얘 넘어가면 얘한테 쫓아가서 얘가 무효 추정해서 이 땅 찾아올 수 있다, 찾아올 수 없다, 찾아올 수 없다는 거야. 추하지 말라 그랬잖아. 지금 추하지 못, 무효를 추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3자 평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선3자는 뭐 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통조표 가장매매 하는 이유는 이 압류 면하기 위해서 빼돌리는 거. 이거요. 이 얘기잖아요. 이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뭐 부동산 이야기고 이런 얘기가 흔히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자세히 볼 거예요. 첫 문제 이거는 이 다음에. 그죠? 용어 뜻은 그 뜻이에요. 그러면 통조표 표시라 부르고 통조표 표시는 법조문 정도 볼 줄 알아요. 짜고 한 부동 가장매매는 당사끼리는 무효이다. 하지만 그 무효했더라도 한 달이 건너간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몰랐던 선의 3자라면 소유권 취득한다. 개대조차 무효 주장해서 이 땅 찾아올 수 없다. 선 3자는 보호해주겠다. 소유권 취득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함이 생긴 게 뭐냐? 그 다음에 왜 그 얘기예요? 착오예요, 착오. 착오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의사와 내 진심과 내가 입으로 얘기한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불일치하는데 이 불일치를 말하는 본인이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한다. 착오로 맺은 계약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의 이 사람이 이제 토지 매수인이에요. 이 사람이 토지 을이 매도인이에요. 근데 이 매수인이 자꾸 이 제곱미터란 말과 평이란 말을 착오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매도인 계약서에 봤더니 1000제곱미터에 1억 원입니다. 분명 계약서에 매매 목적물은 1000제곱미터 써요. 1000제곱미터의 가격은 1억으로 한다. 라고 분명히 문서에는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1000제곱미터 뭐로 생각하는 거 마음속에? 1000평에 생각하는 거야. 1000평.
아, 제곱미터랑 평이란 말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1000평에 1억이면 평당, 이거 평당 10만원 밖에 안 되는 거네? 참 싼 땅이네. 아무리 임야가 싸지만 평당 10만원에 사지. 그래서 1000평을 매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1000집을 도장 찍어버린 거야. 내 마음은 뭐였어? 내 마음은. 매수의 내 마음은 1000평. 마음이 여기 마음. 계약서 표시는요. 1000제곱미터. 내 말도 일치하지 않은 거야. 이거 몰랐던 거야, 그 당시는.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봤더니 사람들이 야, 제곱미터랑 평은 다른 거야. 1000제곱미터는 330평밖에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은 1000평을 매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1000제곱미터만 찍은 거죠. 내 마음 대표시 일치 안 하잖아, 지금요. 그 불일치 그 당시 계약 당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면서 한 거야. 이게 뭐죠? 이게 착오야. 착오로 맺은 계약이야, 이게. 예, 착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법조문에 보세요. 의사표시는 뭔가 의사표시가 매끄럽지 못한 거예요, 지금. 뭔가 의사 문제 생긴 거예요. 근데 의사표시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그 착오가 그 법의 중요 부분. 중요한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한다는 얘기 뭐냐면요. 잘 봐보세요. 일단 어떤 계약이 성립을 해요. 이 다음에 자세히 가실 거예요. 성립이 되면 이 계약이 성립했다. 이 성립한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따져요. 성립한 계약이 유효한 건지 무효인지. 응? 자, 그래서 성립한 계약이 만약 무효가 됐어. 효력이 없대요. 무효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일단 유효하다. 효력이 있대요, 유효하면. 그 다음 따질 게 뭐냐? 아, 무효가 되면 따질 거 아니고. 무효가 되는데 뭘 따져요? 유효하다면 그 다음 따지라는 게 과연 유효한 계약 나중에 후에 없었던 계약으로 취소가 가능한 계약이냐, 응? 취소할 수 없는 계약이냐, 취소할 수 있냐 없느냐 이걸 논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립한 계약이 일단 유효하다면 그 다음 따지는 게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건데 무효를 취소한다는 말은 없어요. 일단 유효해야지 취소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차로 맺은 계약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는요. 일단은 유효하다는 거야. 유효지. 무효는 아니야. 취소 안 하면요. 안 하면 계속 유효한 거야, 이 계약은. 자, 착오로 맺은 계약도 일단 뭐 하다고요? 유효지. 뭐는 아니다? 무효는 아니다. 다만, 취소가 가능한데, 응? 취소 안 하면 계속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거고, 취소 가능한데, 모든 차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곱미터나 평이랑 헷갈린 것이 이 계약의 중요부에 해당되는 착오일 때만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착오가 있었더라도 착오가 중요분이 아니라면요. 그건 취소할 수 없는 거야.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였다면 이 계약이 이게 중요분이라면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착오가 있었지만 중요한 부분이 아닌 사소한 부분 이 계약의 사소한 부분에 불과한 착오라면 이건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 모든 착오를 취소한다는 얘기 아니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어요. 중요분에 해당되면.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이 중대한 과실이요. 줄여서 중과실 불러요. 중과실. 줄여서. 민법은 줄이는 게 특징이잖아요. 항상 민법은요. 뭐 4자를 5자를 2자로 줄이거나 3자로 줄이거나 줄여서 말해요. 중대한 과실, 중과실. 중대한 과실, 중과실 때는 그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차로 맺은 게 일단 유효하지만 중대한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어. 근데 중대한 착오였더라도 말한 표의자 내 자신에게 뭔가 중대한 실수, 과실 실수의 실수, 뭔가 중대한 실수가 있을 때는 그때는 취소할 수 없다. 또 하나, 이게 취소 가능하더라도 한 달이 건너한 3자가 누구일 때 선의 3자한테 이 취소를 뭐 하지 못한다? 대항,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역시 한 달이 건너간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계약 맺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계약 맺었는데 또다시 병이 나왔어. 이런 사람이 한 달 건너간 선이었다면 예택 쫓아가서는 취소를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 못하기 때문에 얘는 보호받기 때문에 보호받는다. 여기서 남자 다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런 얘기가 바로 착오 얘기다. 간단하지만 봐주시고 착오로 맺은 계약도 일단은 뭐하다고요? 유효하지만 뭐든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착오가 있었지만 중요하다는 착오였다면 취소할 수 있다. 또 중요하다는 착오였더라도 말한 표 자신에게 제곱미터란 평이란 말을 잘못 아는 표 자신에게 뭔가 중대한 실수, 중대한 과실 때는 그때는 취소할 수 없다. 이 계약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계속 유효하다는 얘기죠. 또 비록 취소할 수 있더라도 한 달이 건너한 사람이 선의 3자라면 예태 취소는 주장하지 못한다. 전혀 못한다는 얘기는 선자 보호해주겠다. 착오로 맺은 계약 일단 유효하지만 중대당단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요. 모든 착오를 취소한 건 아니다. 자, 이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얘기예요.
다 이것들이 사실한테 굉장히 부동산 뭐 매매 계약을 맺거나 중개 업무 볼 때 이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요. 자, 그런 걸 배우는 건 일단 유효하다. 자, 이런 얘기들 보고. 자,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뭐냐. 남에게 하자 있다 그래서 사기 강박다는 세표시를 얘기해요. 남에게 사기나 강박다는 세표시. 자, 갑이라는 사람을 을이 사기를 쳤어. 이 사기치는 것을 법률용어로 사기치는 걸 기망한다. 기망. 기망이라 불러, 기망. 주의할 것은 사기치는 얘기를 뭐라고요? 법률용어로 기망이라 부르지 기만이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기만. 이 기만이라는 용어는 사역적 용어야. 사람을 기만하고 있어. 남을 속이는 거. 그거 사역적 용어지. 법률 남을 속이는 것을 기망이라 부르는 거. 기망. 이거 대표적 사람들 잘못 쓰는 거. 남을 사기치는 걸 뭐 한다고요? 기망한다. 이제 기만이라 쓰지 말고 뭐 법률 용어 잘못 쓰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거 보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가 잘못 쓴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내거나 뭐 10만 원짜리 수표 내면 수표 받는 사람 뒷면에다 뭐 해달라? 뒷면에다가 이서 해달라 그러죠. 이서. 저 이서 해주세요. 음식점은 이서 해달라요. 이서란 말은 잘못 쓴 용어예요. 수표 받으면 뒷면에다가 배서해주세요. 배서. 응? 이렇게 한자를 쓰면 뒷면에 정답 배서한다는 거. 이게 법률 용어예요. 근데 사람들 자꾸 이서라고 그래요. 배서해준다. 이게 법률 용어예요. 이거 신문기자들 쓰는 용어야. 그래서 수표 냈을 때 뒷면에다가 배서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 법을 아는 사람이네. 유식하는 사람. 이서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뭐 남이 쓰니까 그냥 같이 쓰는 사람. 법률 용어 정확히 쓰셔야 돼. 사기치는 거 뭐 한다고요? 기망. 기만이야. 남을 속이는 거예요. 사기쳤어. 기망이었어. 또 강박이야. 강박. 기만 남을 속이는 거죠. 뭐. 강박은 협박하는 거죠. 강박. 응? 해악을 고지하여. 해나 악을 고지하여 마음속에 공포심을 조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기당해서 강박당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동산 매입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사기나 강박당한 사표시. 어떻게 되나 보세요. 남에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은요. 남에게 사기나 강박 때문에 맺은 계약도 일단은 제가 그랬잖아요. 계약에 성립된 계약이다. 성립된 계약이 두 번째 따지는 것이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돼버리면 끝나는 거지. 무효를 취소한단 말은 없어요. 이거 유효한 계약도 없었던 일로 취소가 가능한가? 취소할 수 없는 걸 따지는 거야. 그런데 남에게 사기나 강박 때문에 맺은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기나 강박 때문에 맺은 게 무효되는 거 아니에요. 유효한데, 다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안 하면요. 안 하면 계속 유효한 거지. 또 취소할 때까지. 사기 강박 당한 한 달 전이야. 취소한 거는 한 달 후야. 한 달간은 유효한 거야. 취소할 때까지 유효한 거지. 무효는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요. 이 얘기는 아직 못 보고, 요건. 전화의사표시 취소는, 이 얘기는 이 다음에 사례를 먼저 자세히 보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려워요, 이건요. 내가 보기라고. 그런데 의사 취소는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 취소를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3자한테는 취소를 뭐하지 못한다.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달이 건넌 3자가 선이라면 얘가 사기쳤어. 물건을 싸게 넘겼어. 사기당한 물건을 헐가에 팔았어. 얘가 이 물건을 다시 병한테 팔았어. 병한테 다시 팔았어요. 얘가 사기 강박당해서 1억짜리 물건을 1,000만 원에 팔았어. 얘가 다시 얘한테 8천만 원에 팔았어. 이 물건 여기 와 있어, 지금요. 이런 애를 뭐라 부른다? 우리는 제3자. 사기 강박당한 이런 애를 표의자. 사기 강박당한 의사표시하면 걔가 사표의자. 얘를 사기 강박한 얘를 상대방. 같이 부를 때 뭐라 부른다고요? 당사자. 이렇게 부르야죠. 그렇죠? 제3자는 뭐더라고요? 선의. 나 몰랐어. 을이 가봤대. 사기를 쳤는지 강박이 몰라요. 싸서 샀을 뿐이야. 그럼 얘한테 쫓아가서 얘가 몰라서 선3자라면 얘한테 쫓아가서 이거 취소한다. 없었던 일로 취소하더라도 이 취소를 얘한테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보호받는다. 이 물건을 소건 취득한다는 거죠. 역시 선3자 보호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 남한테 증여한다는 마음 없이 입으로 증여한다 얘기하는 농담, 거짓말로 증여한다. 비진입 표시, 원칙 유효.
상대방이 알고 했을 때 그때는 농담이면 거짓말이면 진심이 아니면 알 때는 그때는 무효. 짜고 한 채권 속이고 짜고 한 부동 가장매매는 무효. 하지만 한 달이 건너간 사람이 선이라면 걔는 다시 보호받기 때문에 그때 무효 취소할 수 없다. 착오로 맺은 계약도 일단은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다만 뭐다? 그 착오가 그 계약에 중대당일 때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중대당되라도 중대한 실수가 있을 때는 그때는 취소할 수 없다. 남에게 사기나 강박 때 맺은 계약도 일단은 유효하지. 일단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다만 뭐 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취소 안 하면 계속 유효한 거야. 무효는 아니다. 유효하다 일단은. 다만 취소할 수 있다. 선한대한테는 이 취소를 선한대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만 정리할 거 다시 한번. 참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렵지만 자꾸 보면 이게 몇 번 반복해야 돼.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의사와 내 마음속에 있는 의사와 내가 입으로 얘기한 표시가 양자가 일치하잖아. 이 일치하자는 거 소리는 결함 있는 의사표시라 불러. 결함 또는 비정상적 의사표시 불렀어요. 양자 일치하자는 게 몇 가지가 있냐? 4가지가 있어요. 자, 107조. 자, 용어를 한번 익숙해 보시죠. 비진입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두 번째는 108조, 남과 짜고 한 통정, 허위표시, 부동산, 가장매매. 세 번째 109조, 착오로 맺은 계약. 제곱미터 평을 구분하지 못한 거. 네 번째는 남한테 110조, 남한테 사기나 강박단 맺은 계약, 사기 강박단 의사표시. 근데 자, 공통점은 이거예요. 얘들 공통점은 이건데 비진입표시는 실제는 증여한다는 마음도 없이 술자리에서 집 한 채 줄게 입으로 맞춰 얘기한 것도 그 비진표시는 내 마음과 내 표시가 뻔히 일치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피해자 말하는 사람이 뻔히 일치하지 않으면 알면서 모르면서요. 알면서 하죠. 알면서 하니까 농담하고 거짓말한 거죠. 본인이 알아요. 일치하지 않는 거. 그냥 농담이지. 그러니까 알면서요. 양자 일치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 너 짜고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하는 거야. 너 짠 게 아니에요. 지금 상대방과. 그러면 내 마음 내 표시가 뻔히 일치하지 알면서 나 혼자 하면 농담 거짓말. 그렇죠? 나 혼자 하면 비진입 표시. 근데 108조는요. 통정 허위 표시. 가장매매는 우리가 이제 매매가 쓴 거 진짜 매매가 아니라는 것을 가짜 매매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알아야 몰라요. 알면서 하죠. 뻔히 진짜 매매 아니라고 알면서요. 누구 속이려고? 3전 채권자 속이려고. 진짜 매매인 거 알아요. 알면서. 그렇지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 누구랑 둘이 짜고 해요. 혼자는 못해. 둘이 짜고 하면 통정 허위 표시. 내가 내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알면서 나 혼자 하면 비진이. 알면서 혼자 한 게 누구랑 짜면 통정 허위 표시. 자, 109조는요. 내가 내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본인이 알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하는 거, 야중에서 알게 되는 거야. 모르면서 하면 차고 맺은 계약도 일단은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남에게 사기나 강박당한 건요. 이 사기는 모르면서 해요. 그러니까 계약 맺을 당시는 몰라요. 나중에 깨닫는 거. 사기당했구나. 그 당시 몰라. 강박당한 것은 그 당시 알아요. 나 이 땅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협박해요. 칼들이 되면서 도장 안 찍고 사람 잡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알면서 할수록 더 찍어줘. 이건 알면서예요. 내 마음과 내 필체를 알면서 찍는 거야, 이거는. 내가 사고 싶은 마음 없는 거 알면서. 이건 사기는 모르면서 하는 거야. 근데 알면서는 모르면서 했던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도 일단은 유효하고, 무효는 아니다. 다만, 나중에 뭐 할 수 있을 뿐이다? 없었던 일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도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얘들은 다 무효가 돼요. 얘들은 취소야. 무효는 아니야. 그렇죠? 물론 여기까지는 물론 좋아요. 어쨌든 내마 내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본인이 뻔히 알면서 나 혼자 하면 뭐라고요? 나 혼자 하면 비진입 표시. 내마 내 표시가 일치하지 뻔히 알면서 이게 진짜 매매 아니야. 알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짜고 하면 통정 허위 표시. 혼자 하면 비진입. 짜면 통정. 모르면서 하면 차고. 법적 지금 달라요.
그렇죠? 얘들은 유효무효로 왔다 갔다 하고, 여기는 유효무효로 왔다 갔다 하고, 여기는 일단 다 유효하지. 무효는 없어. 다만 취사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비진이, 통정, 착오, 사용한다 의사표시를 우리는 결함 있는 의사표이다. 의사표 문제 생겼다. 문제 생겨버리면, 이 의사표 뭔가 문제 생겨버리면 그 성립한 계약은 완벽 유효하지 못하고 무효 내지는 또는 일단 유효하더라도 취소의 문제로 넘어간다. 결함이 있는 의사표시.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파트지만 그렇지만 몇 번 강좌 이담현 저랑 같이 공부하면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하자면 법대 학생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중개업무 볼 때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중개업무 때 필요해요. 부동산 가장 매매 할 수 있어. 짜고 빼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착오로 계약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필요한 부분만 그 사례 문제 판례 보면 되는 거지. 뭐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배우자는 건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배울 거예요. 현재 출제 경향이 그냥 민법이 아니다. 부동산 민법점이다. 부동산 관련되는 것만 다 챙기면 돼요. 이렇게요. 그래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안내하는 대로 가면 되는데 일단은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서 한번 상견례 삼는 거야. 이렇게요. 처음부터 뭐 완벽히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들은 거랑 안 들은 차이가 벌어지니까 한 번씩 들어보면 자꾸 입으로 되뇌어 보세요.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강발 이렇게 봐주시고요. 여기까지 해놓으면 다음번에 이어서 대리 파트랑 무효취소 파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